항상 이 명단을 딱 보면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신 분들의 이름을 상상해 보기도 하고요. 이게 굉장히 쉽게 합격한 것 같고 다 그렇지만 겪고 계시는 그 과정들을 다 겪어서 다 되신 분들이거든요. 나도 언젠가는 저기에 이름을 올린다는 모습들을 좀 상상하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 또 이제 21번째, 두 번째로 또 이름을 올려주신 두 분이 계셔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최재현님 먼저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도 순탄하지가 않죠. 이렇게 받을 수가 있나? 133회 때 59.4점. 네, 134회 때 59.2점. 그래서 정말 많이 걱정을 했고요. 심지어는 133회 때는 종합 점수로만 보니까 저런데 실수하신 문제가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12점 몇 점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15점으로 싹 바꿔봤어요. 합격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사실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겠습니까? 아까 그 위에 그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에 약해지지 마시고 오늘 그 후기 잘 들어보신 다음에 이 다음 후기는 나다라는 생각으로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운이 좋게 135회 정보관리기술사에 필기 합격한 최재현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저는 59점 두 번 나오고 되게 마음 아픈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워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다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냥 제가 조금 먼저 합격을 했다, 공부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합격했다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냥 저의 경험을 말씀드려서 거기서 좀 뭔가 인사이트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2년 2개월 정도 공부를 했고 경력도 되게 짧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렇다 할 도메인에 특화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토픽을 넓게 볼 수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2년 2개월 동안 저한테 제약사항은 저 친구가 졸업해야 될 때까지 시간이었거든요. 육아를 하다 보니까 되게 시간이 없었어요. 육아도 했고 사실 저는 와이프랑 이제 다른 부업도 하나 더 하고 있어서 그 시간의 싸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뭐 저 정도 펜을 쓰고 저 정도의 이제 노트나 이런 것들로 공부를 하면서 좀 경험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습 도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일단 BP반에 있는 자료들, 노션이나 이제 기출 이런 것들을 당연히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이시는 저 암기 노트를 제가 따로 썼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이따 이제 보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보여드릴 수 있지만, 이게 다 손으로 썼습니다. 저는 디지털이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써서 암기를 했고 이제 밑에 보이는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에는 135회를 대비해서 암기만 하기 위해 만든 스프레드시트를 쓰고 그리고 이제 저 가운데에 보이는 저희 마인드맵 툴이거든요. 근데 마인드맵을 제 손으로 작성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 도구들을 썼고 이제 뒤에서 이제 하나하나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성적이 오른 추이를 세 개의 벽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정신머리가 없는 그 정신의 벽에 그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암기, 그다음 이해로 갔던 것 같아요. 어, 그 우상향인 것 같지만 132회 때 점수가 전체적으로 다 한 번 낮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점수가 좀 낮은 거 외에는 저렇게 우상향으로 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59.4, 59.2 두 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초기 129회 때 저는 아직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제가 남은 멘토님 처음 뵀을 때 그랬어요. 기술사 되면 뭐가 좋냐라고 먼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 그냥 이 전략 대신 그러니까 꿈에 먼저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바보 같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되면 뭐 할지부터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진짜 이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건 초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 제가 공부한다고 막 스스로 나는
회사 다니면서 주경야독하는 그런 멋진 모습이다라는 생각에 젖어 있어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구 욕심도 되게 많았어요. 막 맥북 새로 사고, 막 공부하겠다고 펜 막 이것저것 다 사고, 노트도 사고, 이거는 나랑 안 맞는 노트야, 막 이러면서 또 바꾸기도 하고, 그런 허튼 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멘토님들이랑 얘기를 하고, 이제 선배 기술사님들이 이제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제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에 저는 목차 숙제를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지금도 목차 숙제가 저한테는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9시에 그 회사에 출근을 하면 무조건 먼저 키는 거는 뭐 인트라넷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무조건 네이버 카페부터 켰어요. 카페 키고 이제 나온 매트님이 주신 목차 문제를 먼저 푸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생각을 하루 아침에 이제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하루 종일 그 문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렇게 쌓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배 기술사님 답안을 제가 필사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선배 기술사님 중에 이제 김윤진 기술사님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모범 답안에도 많이 나오고 저는 그분 답안지를 거의 다 필사 한 번씩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고 쓰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쓰셨을 텐데라고 하고 쓰고 비교도 해봤어요. 되게 좋은 모음 답안 많으니까 그걸로 한번 필사를 한번 해보시면 필사를 하는 동안의 시간도 측정해 보시고 이 사람이 이거를 25분 안에 썼는데 나는 25분 안에 쓸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기에서 말기가 되면서 암기가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암기 진짜 힘드시죠?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진짜 저는 백지 공부법이라고 해서 토픽명만 보고 내가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 근데 이 키워드, 단순히 키워드가 아니고 이 키워드끼리 묶는 것까지 같이 연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저희 서브노트나 이런 데 다른 기술 키워드를 보시면은 저희는 3단락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두 개로만 나눠져 있고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공부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키워드끼리 묶어 보시고 키워드가 대체 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백지 상태에서 키워드 도출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밑에 보시는 아까 이 암기 노트가 따로 가지고 왔는데 그 제가 쓴 노트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했어요. 진짜 시험 전날까지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 토픽을 봤을 때 이 장에 있는 어떤 것들까지 다 기억이 나는 것 그렇게 암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요구공학이라 그러면은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로 분류된 그 칸에서 다섯 번째 장의 왼쪽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외웠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위치가 기억이 나니까 그 위 전에 게 뭐였지, 밑에 게 뭐였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연계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 55점, 59점 어떻게 넘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133회 때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고 나서 이제 모험담을 보니까 사도요 규모 산정. 그래서 저한테 너무 뼈아픈 토픽인데 얘를 저희가 암기법대로 수원시로 써야 되는데 수참시로 잘못 썼어요. 그 점수 때문에 11.6점이 나왔고 그때 이제 59.4점으로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저는 없애기 위해서 주간 모의고사나 이럴 때 아 진짜 이게 실제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시험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설렁설렁하는 주간 모의고사가 아닌 시험 볼 때만 이게 내가 이 자리가 시험 보는 자리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아직까지도 이제 잘 생각나진 않습니다. 그냥 계속 그냥 멘토님이 해주시는 거 그대로 반복하고 제가 외우던 거 그대로 반복하고
그렇게 해야 조금이나마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력도 없고 사실 도메인적으로 어떤 도메인을 경력상 특화시켰어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특출난 도메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도메인을 다 알아야 했고 그 모든 도메인에서 조금씩이라도 더 깊게 들어갔어야 했거든요. 실제 제가 135회 때도 특별히 이 문제가 점수가 더 잘 나왔다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이하게 16점 다 이렇게 받아서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깊이가 필요했고, 그 깊이에 대해서 이제 남들이 구성 요소 외우는 6가지, 8가지보다 한두 가지만 더 찾아서 쓰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 경영 수준 요게 134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 기본 토픽이고 다 아시는 문제일 거예요. 근데 사례로 쓰다고 하니까 깊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깊이를 몰라서 잘 못 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뭐 다른 걸로 이제 개인정보 강화 기술 같은 거 저는 이 문제는 구성도를 안 썼어요. 134의 문제긴 하지만 그냥 기술 요소를 그냥 16개를 썼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35의 전략을 아, 남들보다 조금 더 쓰자. 뭐 한두 개라도 더 쓰고 남들이 안 쓰는 거 하나라도 더 써보자. 그런 식으로 135의 전략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AI 기본법 같은 것도 저희가 135회 때 다 준비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항 조금 더 외우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뭐 여기서 나오는 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발전 방향까지 한번 소설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이제 좀 더 차별화를 두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59점이 나오고 나서 59점 2로 134회 때 떨어지고 저희가 겨울 동안에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 동안 마인드맵에 조금 더 집중했어요. 마인드맵에 그냥 뭐 구성도 개념 이런 것도 넣긴 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융합이라고 해서 도메인 간의 융합, 토픽 간의 융합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인드맵이 제일 좋은 도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드로우 마인드라는 마인드 툴인데 이거는 또 그 마인드맵을 사야지만 이걸 쓸 수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뭐 이거를 사시거나 뭐 계정 있으신 분들은 자료 따로 말씀하시면 제가 또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35회를 대응을 어떻게 했냐. 어, 저희가 2월 8일에 시험이었잖아요. 그 전에 제가 한 10일에서 11일 정도를 이제 계획을 잡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때 많은 분들이랑 만나서 토토를 했어요. 뭐 정준님이나 뭐 재청님도 계시고 여기 계신 성룡님, 승용님 다 만나서도 하고 이제 저희 여러 저희 3조였던 그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200분 시험도 같이 보고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만나서 토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일에 매주 토토 하실 거예요. 근데 온라인 토토랑 오프라인 토토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너무 차이가 커요. 온라인 토토는 서로 대화가 그렇게 잘 원활하진 않아요. 근데 오프라인 토토는 서로의 피드백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되게 공부하시기도 바쁘신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시는 거 너무 힘드신 거 당연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한 2, 3주에 한 번쯤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공부해도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135회 때 합격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오프라인 토토를 일주일 내내 지속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만나서 카페에서 이거는, 형님이랑 재청님이랑 같이 했던, 예, 토토였고, 또 나머지는 이제 집에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그냥 넣어놨는데 플로우 상태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경쟁과
목적으로 이제 하루 온종일 집중할 수 있는 사실 재미로 넣어봤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문제별로 어떻게 대응했냐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건데 135회 때는 모든 시험이 그런 것 같아요. 1번 문제가 저는 진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는 1교시가 점수가 낮아요. 1교시의 첫 번째 문제를 VA를 썼거든요. 잘 쓸 줄 알고 들어갔는데 5.3점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1교시 점수가 51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시면은 2교시, 3교시, 4교시가 그 교시의 최고점입니다. 1번 문제가 다. 그래서 1번 문제가 그 뒤에 문제들의 점수를 이제 다 이끌어 준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반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잘 쓴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제가 실제 이제 합격자 분들을 보니까 반정교화에 대해서 진짜 기가 막히게 쓰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20점 넘어가고 이제 수능님만 해도 저보다 훨씬 점수가 높으세요. 근데 반정교화가 점수가 높다 보니까 이 뒤에 것들도 다 얘를 따라옵니다. 3교시 같은 경우는 저는 이 3교시 덕분에 합격을 했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3교시에 이제 QKD와 PQC를 제가 진짜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합격자들 중에서 사실 저보다 점수 높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근데 이 부분도 얘가 1번 문제로 넣으면서 이 뒤에 문제에 대한 신뢰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문제였어요. 4교시도 똑같이 이제 인공지능 테스트가 점수가 가장 높고 그것 때문에 이제 뒤에 점수가 이 점수를 넘지도 못하고 그렇게 떨어지는 점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시별로 1번 문제는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차별화라고 저는 이제 59점에 두 번 맞고 나서 첫 번째는 실수였고 두 번째는 차별화가 부족하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차별화에 대해서 남들이 안 쓰는 거.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적격 평가를 외웠었는데 이거는 제 이제 과거 시험 문제 답안지들 보면은 클라우드 문제는 다 적어 들어가 있어요. 그 영역별로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토픽별로 그 차별화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분야별로 필요해요. 예를 들어 양자에 대해서 차별화, 클라우드에 대해서 차별화. 클라우드 안에도 여러 토픽이 있는데 여러 토픽들의 이 적격 평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뭉뚱그린 차별화들. 이제 PQC 같은 경우에는 이제 FIPS 이제 140 다시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강글에 썼습니다. 그냥 남들이 안 쓰는 거를 하나 더 쓴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그 한글로 썼어요. 근데 되게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적합한 그런 차별화는 아니거든요.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강글에 쓰고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적합한 것들은 다달락으로 쓴다가 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이 잘 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좀 부수적인 거긴 한데 LLM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근데 가이드라인은 정말 토토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그 200페이지 넘는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계시면 이제 봤던 게 진짜 까먹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제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지 가이드라인을 여러 명이서 보면은 보고 기억한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성우님한테 너무 감사를 드리는 부분인데 성우님이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저랑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다른 시각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토픽보다 조금 더 토토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저는 이제 135회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 제가 성실성의껏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59점에서 떨어졌을 때 이제 멘토님들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그만둘까 봐.
근데 저는 그만둘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만둘 생각은 없었고, 걱정은 됐죠.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둘째가 나오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이번 시험에 안 붙으면 또 이제 둘째까지 키우면서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어서 어떻게든 이번에 끝낸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59점 맞으면 첫 번째는 그래도 웃어 넘길 수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59점이 나왔다는 거는 한 발짝 남았다는 소리랑 똑같거든요. 그 한 발짝이 어떻게 풀어나갈 한 발짝이냐가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 한 발짝 조금만 더 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이게 혼자서 생각하는 문제는 또 아니에요. 이제 선배 기술사님들이나 이제 멘토님들 많이 도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따로 오시긴 했지만 철학님도 저 포기되고 걱정 많이 하시고 많이 따끔한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얘기가 붙지 않나 싶어요. 기술사가 이제 혼자 되는 건 아니다. 기술사는 이제 여러 명이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말 지금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진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다 마음에 있으실 거예요. 아, 이거 조금만 더 하면 합격할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도 떨어지고, 아, 좀 더 할 거면 합격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와이프한테 말을 못 해요, 더 이상. 나 이제 합격할 것 같아라고 말을 못 하니까, 이게 그때부터 이제 혼자만의 싸움이 되고, 가족도 속이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들이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제 암기도 자신 있었고, 그 차별화라는 점이 들고 싶어요. 차별화가 그 실무를 해보신 분들은 되게 쉽게 나와요. 당연히 실무를 해봤으니까. 근데 저는 실무가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키워드, 차별화 키워드 하나 찾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사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공부 시간이 더 늘어났다라는 생각도 더 듭니다. 저는 암기를 물론 두음도 쓰고 근데 사실 두음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두음으로 외우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나오고 오래 걸려요. 저는 두음 인출이 오래 걸리고 저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공간으로 외웠어요. 내가 이 토픽의 몇 장에 몇 번째에 있고 이 위아래가 뭐가 있고 그거를 이제 형상화해서 암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저는 자신이 되게 있었어요. ISO 몇 번.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앞에 거 두 개 더하고 뒤에 거 더하고 가운데 거 해고 그러면은 몇이 나왔으니까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는 게 좀 더 외우기 쉬웠고 그래서 막 법률 같은 거 있잖아요. 몇 조 몇 항을 외우고 저는 그게 더 쉬웠던 것 같아요. 10자리에 몇 개, 20자리에 몇 개, 30자리에 몇 개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막 암기에 자신 있다, 막 이게 진짜 이제 잘난 척하고 머리가 좋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진짜 아침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공부했고, 밤에 늦은 시간에도 보려고 했고, 그 암기장들을 사진 찍어서 또 저도 진짜 말 그대로 화장실에서도 봤거든요. 예, 진짜 계속 반복을 했고, 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책이랑 나랑 물화일체가 된 것 같다고. 그냥 진짜 어디에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이 책만 암기를 다 하자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